한번 잡을까요? 우리 송 대표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용태 우리 위원장님은 퇴임이 예정돼 있는 건가요? 네, 6월 30일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래도 좀 밀도 있게 말씀을 좀 들어보면 원내교섭단체나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서둘러 뵙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또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야당으로서 비판할 거는 비판하겠지만 또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협력할 거는 적극 협력해서 국가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취임하신 지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720일 걸렸다고 그래요. 대통령께서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주말인 어제 점심에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첫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취임 18일 만에 성사된 첫 회동이었습니다. 일단 눈길을 끌었던 부분부터 살펴보자고 하면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착용해왔던 이 통합의 코드 넥타이, 붉은색과 푸른색이 혼합된 형태, 그리고 또 점심 메뉴는 오색 고명에 올라간 국수였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식탁에까지 통합의 메시지가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제 색깔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상대에 대한 배려와 또 의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색깔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넥타이뿐만 아니라 음식도 오색 국수로 해서 그런 자세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한편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통합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제 경청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도 18일밖에 취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어떤 성과가 보이지만 차근차근 계속 소통해 가는 연장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념사진을 봐도요, 이제 서 있는 순서를 보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양쪽에 이제 여야 지도부가 섰는데 오른쪽에 송원석 원내대표, 그 옆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야당 의원들이 야당 지도부가 이제 오른쪽에 섰고 김병기 원내대표 겸 당대표 대행이 왼쪽에 섰습니다. 통상 이제 대통령 오른쪽을 상석으로 보는데 이 부분도 손님 맞이 차원의 양보로 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었고 또 이제 야당 대표들의 발언에 메모를 하면서 경청하는 대통령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런 야당 대표들의 발언에는 온도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제가 7가지 정도 좀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좀 말씀을 정중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경제 성장, 민생 문제입니다. 둘째로 외교 및 안보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인사 문제입니다. 넷째로 사법부의 독립 문제입니다. 다섯째는 국가개혁 과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서울 부동산 대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시스템 개혁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가의 방향을 함께 수기하는 협치의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7대 제언 저희가 좀 축약을 해봤는데 A4 용지 석 장 분량으로 좀 길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대자뷰를 받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난 정권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당시 당대표 간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A4 용지 10장 분량을 꺼내들어서 15분가량 발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나보단 짧았다 이렇게 대통령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대통령은 지금 여유가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자리 같은 거 양보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대통령으로서 소통하고 눈높이에 맞게끔 국민과 더 이상 갈등한 모습을 안 보여주겠다. 이제 이런 신호를 이미지로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지보다는 내용이겠죠. 과연 이렇게 의혹이 많은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후보를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얘기가 없었습니다. 물론 약간 톤은 변화된 게 있습니다. 지난번 전용기 안에서는 의혹을 들어보니까 다 해명이 된다고 하더라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의혹을 한번 보자. 의혹 해명을 청문회에서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그때와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였었지요. 굉장히 약간 이제 국민 여론을 좀 의식한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 자리에서 조금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본인도 털면 안 나올 것 같느냐. 자, 이런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자리가 무슨 신상털기 자리다라는 식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우려를 나타낸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야당 대표에게 대표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분에게 너도 털면 안 나오겠느냐라는 게 꼭 협박성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그게 의도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야당 대표에게 너도 털면 나올 수 있다. 정치 보복 시선 같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인사청문회 원래 취지가 있습니다. 기능이라는 것이 공직자에서 자기 있는가 검증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털면 다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인사청문을 왜 하는 거지요? 인사청문회를 해가지고 나오는 의혹 또는 해명된 의혹이 경중을 따져가지고 검증을 하자마자 그러니까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하자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데 그런 취지를 공감하지 않으시는지 털면 다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지난 정권에 유일하게 있었던 야당 대표와의 회담과 달랐던 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비교를 해도 이제 18일과 720일 기간의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했죠. 대통령실이 아니라 주말 관저에서 초청한 오찬 형태로 진행이 됐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고 당시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15분가량의 발언들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통 논란을 더 키운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다를지는 앞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다른 것이죠. 사실 그 데자뷰는 이제 정반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야당 대표일 때는 총선 승리하고 나서 민심을 전달한 겁니다. 2년 동안 만나지 못한 민심, 그 누적된 민심을 전달하기 때문에 15분이 걸린 것이고 지금은 김용태 이제 야당인 것이죠. 야당 대표는 7분 만에지만 민심 전달보다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전 사법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분에서는 당연히 재판은 중지되고 사내로 돌아가서는 재판이 당연히 열리는 것을 그것을 계속적으로 공격 아닌 공격을 하니까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정부와는 분명히 다르죠. 700일 동안 만남을 18일 동안 이게 정상적인 것인데 이제는 이제 앞서 대변인께서도 그 변화가 있었다잖아요. 그건 김민석 총리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공격 아닌 공격을 계속 하다 보면 청문회가 내일 이틀 있으니 그 이틀 동안에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고 여론을 들어본 후에 결정하겠다는 원론이 아니고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정답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뭐 요구도 있고 뭐 야당으로서 공격이나 어떤 제안, 뭐 비판도 있겠지만 겸허히 수용할 부분은 경청의 자세는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도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네.